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은주 사랑하는 며느리였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지우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나 그렇듯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새 살배기 손주 지우를 돌봐달라는 부탁이야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 데려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마디가 제 귀에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사실 저희 집 열쇠 하나 더 만들어뒀어요. 현관문 앞에 화분 밑에 뒀거든요. 만약을 대비해서. 지우도 자주 들릴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열쇠요? 제 허락도 없이요? 하지만 곧 손주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가 그저 할머니를 배려해서 그런 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작은 열쇠 하나가 제 평온했던 일상을, 아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4시죠. 남편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승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승우는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은주.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편해요. 친정엄마보다 더 좋으세요.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은주는 32, 승우보다 2살 어려요. 키가 크고 날씬한데 목소리도 곱고 예의도 바릅니다. 첫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따라와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지우가 태어난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요. 처음엔 느끼지 못할 정도로요. 어머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한 부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은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고마워하는 눈이 아니라 뭔가 당연하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집은 보모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전화 통화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열쇠를 만들어뒀다니요? 며칠 뒤 시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문 앞에서부터 집안이 훤히 보이는데 그날은 거실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문 잠그고 나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이 어수선했어요. 소파 쿠션이 삐뚤어져 있고 탁자 위에 둔 리모컨도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부엌에 가보니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만든 김치찌개, 밑반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 김치찌개 많이 끓여놨는데 설마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다른 곳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침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10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요? 그때 번개같이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은주가 했던 말이요. 어머님, 저희 집 열쇠 만들어뒀어요. 하지만 설마요. 설마 며느리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문은 분명히 잠갔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음식과 현금만 가져간 걸 보면 혹시, 정말 혹시.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어제 우리 집에 왔었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는 집에만 있었는데요.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 집 열쇠 있지? 아,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우 급할 때 맡기러 가려고 만들어뒀다고요. 그래.
그런데 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음식이랑 현금이 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깜빡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나이가 드시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깜빡했다고요?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10만 원도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머님, 정말 걱정되네요.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분명히 제 기억이 맞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 휴지가 새 걸로 바뀌어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세제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드나들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친구분과 함께 하루 종일 등산을 다녀왔어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서부터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집에 들어가 보니 부엌에서 삼겹살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식탁 위에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삼겹살, 김치, 상추, 심지어 맥주병까지. 누군가 제 집에서 식사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는 남자 양말 한 짝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제 부재 중에 이 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걸 말이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혹시 오늘 우리 집에 왔었니? 이번에는 대답이 좀 늦었어요. 아, 네, 어머님. 사실 승우가 점심 먹으러 왔었어요. 뭐라고? 승우가? 네, 회사가 근처라 점심시간에 잠깐.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등산 가셨다고 해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왔다고요?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요?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하지 어떻게.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승우도 이 집 아들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승우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런데 은주야,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아, 그거요? 승우가 맛있다고 해서 조금씩 싸왔어요. 어머님이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잖아요. 또다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음식 좀 나눠 먹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까지.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TV가 켜져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항상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연락도 없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제 집에 안 계셔서 그냥 갔다 왔어요. 은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해야지. 어머님,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요? 너무 서운해요. 그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인색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내 집인데도 집주인인 제가 눈치를 보고 있다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간 거예요. 식료품비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누군가 제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가는 바람에 저는 계속 새로 사다가 채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 달에 거의 30만 원 가까이 더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은주와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다음 날 은주를 불러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할 말 있어.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요즘에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부담스러워. 은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부담스럽다니요? 그게 아니라 미리 연락도 없이 와서 음식도 가져가고.
그러면 엄마가 계속 사다 채워야 하잖아.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음식이 남아돌잖아요. 버리는 것보다는 낫죠. 그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음식이 남아돈다고요? 은주야, 엄마도 먹어야 하는데. 어머님, 설마 저희가 가져간 음식값을 달라는 건 아니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말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아니야. 그냥 미리 연락만 해주면. 어머님, 너무 서운해요. 친정엄마한테는 이런 소리 안 하는데.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친정엄마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날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니 이번에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거실에 낯선 남자가 자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자세히 보니 승호였어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승호야, 승호야. 아들을 깨웠더니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언제 들어오셨어요? 지금 들어왔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들러서 잤어요.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하지. 엄마, 제 집이기도 하잖아요. 너무하세요. 또 그 말이었어요. 자기 집이니까 상관없다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곳에 있었어요. 부엌을 보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또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껴두던 한우까지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제 생일 때 먹으려고 특별히 사둔 거였는데. 승호야, 냉장고에 있던 고기는? 아, 그거요? 은주가 요리해줘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엄마.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아껴둔 음식을 먹었다는 건지. 그래도 미리 말을 했어야지. 엄마, 왜 이래요? 예전엔 이러지 않으셨는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들마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은 얘기였습니다. 아유, 순자 씨. 며느리분이 참 자주 오시더라고요. 네? 며느리가요? 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시는 것 같던데. 매번 장을 크게 보시던데요. 순간 이상했어요. 은주가 왜 우리 동네까지 와서 장을 볼까요?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어머님 드실 거 사러 왔다고 하시던데요. 효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은주가 제 명의로 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나.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은주가 제 집에 와서 음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제 집을 창고처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 이름으로 장까지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은행 문자였어요. 박순자님 체크카드 결제 알림 슈퍼 12만 7천 원. 박순자님 체크카드 결제 알림 마트 8만 9천 원. 제가 쓴 돈이 아닌데 제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었어요. 서둘러 지갑을 확인해 보니 제 체크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은주가 제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바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엄마 카드 가지고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어머님 부탁하셔서 장 봐드리려고. 언제 내가 부탁했어? 저번에. 몸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하지만 저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은주야, 카드 돌려줘. 지금 당장.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 위해서 하는 건데.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은주는 단순히 음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 집을, 제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혹시 우리 승호도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어떤 더 큰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최근 몇 달간의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몇 분 후 받은 거래 내역서를 보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모르는 결제 내역이 한 달에 수십 건씩 있었던 거예요. 슈퍼마켓,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심지어 주유소까지. 한 달 총액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손이 덜덜 떨렸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거래 내역 중에 ATM 현금 인출이라는 항목이 여러 번 보였던 거예요. 한 번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누군가 제 카드로 현금을 뽑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엄마야. 지금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집에 좀 와봐. 할 이야기가 있어. 1시간 후 승우가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승우야, 이게 뭐야? 엄마가 언제 이런 돈을 썼다고? 승우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엄마, 이게 너희가 엄마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쓴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그때 승우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관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왜 그랬어? 엄마, 사실 저희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요. 형편이 어렵다고 엄마 돈을 훔쳤어? 훔친 게 아니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나중에 갚는다고? 엄마한테 말도 없이? 엄마가 싫어하실까봐. 당연히 싫어하지. 이게 정상이야? 그때 승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은주가 옷을 좋아해서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하려고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제 돈을 몰래 써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 몰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엄마,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진짜로요. 성공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승우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사실 이미 시작했어요. 뭐? 쇼핑몰 사이트도 만들고 상품도 주문했어요. 그래서 더 돈이 필요해서.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은주가 왜 그렇게 자주 우리 동네에 와서 장을 보는지, 왜 제 집을 드나들면서 음식을 가져가는지. 그럼 너희가 우리 집을 창고처럼 쓴 것도 그 때문이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승우야, 지금까지 얼마나 썼어? 엄마, 그게 얼마나 썼냐고. 한 500만 원 정도. 기절할 뻔했어요. 500만 원이요? 제 평생 모은 적금의 반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날 오후 은주를 불러서 직접 만났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할 말 있어. 네, 어머님. 이번에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카드로 왜 그렇게 돈을 썼어?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승우가 말씀드렸군요. 말씀드렸다고? 이게 말씀드릴 일이야?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 말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엄마한테 부탁하지, 왜 몰래 해? 어머님이 반대하실까봐. 당연히 반대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 그때 은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승우 월급만으로는 아이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자식 사업할 때 도와주던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인색하다고요? 인색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했잖아. 도둑질이라니요? 가족끼리 무슨 도둑질이에요? 그 말에 더욱 기가 막혔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되는 줄 알아?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가 언젠가 다 갚아드릴 거예요. 언젠가? 언제? 대답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박순자 고객님 신청하신 대출 건으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네? 대출이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시다면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어제 신청하신 신용대출 5천만 원 건이 있는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천만 원 대출이요? 저는 정말 신청한 적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청서에 고객님 서명이 있는데 혹시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둘러 은행에 갔어요. 담당자가 보여준 서류를 보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도장은 제 거 맞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 확인도 끝났고. 본인 확인요? 제가 언제 와서 본인 확인을 했다고요? 담당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CCTV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화면에는 은주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대출을 신청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담당자도 당황하더군요. 이건 명백한 명의도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 나와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은주가 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니. 언제 제 신분증을 가져간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제 도장까지.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져보니 제 도장이 없어져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은주는 단순히 생활비 때문에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아예 계획적으로 저를 이용해왔던 거예요. 제 집 열쇠를 만든 것도 자주 드나들며 물건들을 챙긴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손이 덜덜 떨리며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승호야, 지금 당장 와봐. 엄마 무슨. 지금 당장 와보라고. 1시간 후 승호와 은주가 함께 왔어요.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승호야, 이게 뭐야? 대출 서류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게. 은주가 엄마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 승호가 은주를 쳐다봤어요. 은주야,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뭐? 너도 알고 있었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그때 은주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절박했어요. 절박하다고 사기를 쳐? 사기가 아니에요. 정말 갚을 거예요. 뭘로 갚는다고? 5천만 원을. 그때 승호가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어? 엄마.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왜 이랬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 되면 몇 배로 갚아드릴 생각이었어요.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명의도용이고 사기입니다. 고발하시겠어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야겠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고하신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우와 은주가 조사를 받게 됐어요. 결국 은주는 명의도용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승우는 공범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우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승우야,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되는 줄 알았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 일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승우와 은주는 벌금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손주 지우도 그리웠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 제 집에 몰래 들어올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통장 잔고가 이상하게 줄어들까봐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어요. 며칠 전에는 승호가 지우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승호야, 기회는 줄 수 있어.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해. 네, 엄마. 앞으로는 뭐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 집 열쇠는 돌려받을 거야. 네, 당연히요. 지우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계속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승우와 은주도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상처도 분명 상처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습니다. 당당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